복문장 번역의 기술 5단계. 복문장도 문장을 나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의 본질은 문장의 중요도 순입니다. 사실 단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단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죠. 그 복문장의 패턴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분리된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복문장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문장 번역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팝송 영어 단문장 중심으로 된 without you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복문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 연결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모든 복문장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코유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영어 구문론이라는 구조 분석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 져서 복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먼저 복문장을 직역하고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복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영작도 가능해집니다. 복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복문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단문장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는 슬래시를 그어서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문장의 구조가 단순해 보이고 훨씬 쉬워 보이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읽으면 됩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in the damn old cotton fields back home. It may sound a little funny, but you didn't make very much money. People ask me what you come here for.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단문장 번역은 팝송 영어 단문장 편이나 본인의 저서 단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세요. When I was a little bit baby, 내가 완전 왕애기였을 때, little bit이는 일종의 수거처럼 아주 작은 걸 의미합니다. bit가 원래 아주 잘게 그 쪼갠 단위를 말하죠. My mom would rock me in the cradle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우리 엄마가 집 뒤에 오래된 목화밭 그 속에 있던 요람에서 나를 흔들어 주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흔들다는 엄마가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다든가 그런 표현을 의미합니다. 락은 명사일 때는 바위인데 동사일 때는 흔들리다, 자동사일 때는 흔들리다고 타동사일 때는 무엇을 흔들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The boat hit a rock. 그 배가 바위 하나에 부딪혔어. My father is my rock.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는 아주 든든한 분이세요. 직역하면 나의 돌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소유격 다음에 나왔으니까 명사죠. She rocked her baby to let him sleep. 그 여자가 자기 아기를 재우려고 흔들었어요. My favorite music is rock and roll.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rock and roll이에요. 직역하면 흔들고 돌리는 거죠.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문장을 연결해서 복문장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이 문장은 앞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를 두 번째 문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형태의 문장들은 앞에 if를 사용할 때 또는 when도 가끔 사용하죠. 이렇게 조건을 앞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When he was in school, he would study hard. 그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야. Whenever I rocked my son, he would always easily fall in sleep. 내가 우리 아들을 흔들어 줄 때마다 항상 쉽게 잤을 거야. 어렸을 때 자기 아들을 키울 때 얘기를 하는 거겠죠. If he fell in love with her, they would marry. 그 여자랑 사랑에 빠졌다면 걔네 둘은 결혼했을 거예요.
If they had met in college student, they could marry. 걔네들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만났으면 결혼할 수 있었어.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문장의 구조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구조를. 그리고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면 보다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복문장 코드는 본인이 개발한 것으로서 7가지 형태가 있는데 3개 이상의 복문장은 2개 이상의 코드를 콤비네이션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앞의 문장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제시하고 뒤에 문장에서 그 결과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if then 형이라고 합니다. 복문장 규칙의 세 번째에 해당하고 선조건 후 결과의 문장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이 문장은 조건이나 어떤 가정이 아니라 상황을 단지 설명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when을 뒤에 쓰는 게 보통의 경우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조건을 설명하고 싶다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5번째 직역 후 의역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식 사고방식이나 개념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야 영작을 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죠.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om would rock me in the cradle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직역을 하면 때에 내가 아주 작은 애기였을 우리 어머니는 흔들었을 거예요. 나를 요람 안에 있는 그것들 속에서 오래된 목화밭 뒤에 집. 의역을 하면 내가 아주 작은 애기였을 때 우리 어머니는 집 뒤에 있는 오래된 목화밭에 요람 속에 있는 나를 흔들어 주었을 거예요.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It may sound a little funny. 조금 웃기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But you didn't make very much money. 그러나 당신은 돈을 벌진 못했죠. make money는 돈을 벌다는 뜻이죠. 여기서 조동사 may를 이용한 다양한 의문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May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may를 사용하는 의문문이면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May I ask more question? 질문 더 해도 될까요? May I say? 내가 말해볼까요? May we read comments? 우리 댓글 한번 볼까요? May I try? 내가 해봐도 되나요?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Might I help you? 제가 도왔으면 하는데요. may의 과거가 might죠. 원래대로 한다면 뭐 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왔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과거가 되지만 분명히 과거가 아닌 현재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1번 문장에 이어서 2번 문장은 나열형 문장이죠. 근데 나열형인데 성격은 정반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성격 혹은 다른 성격이 나열된 문장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may를 이용한 나열형 문장의 예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t may not be in this life. 이번 생애에선 아닐지도 몰라. It may sound strange. That is good for me.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한텐 그게 좋아. It may be okay, but we should try better place. 좋긴 한데 좀 더 좋은 장소를 찾아봤으면 좋겠어. should를 사용하면 제한이 되죠. 부드러운 제한, 명령이 아닙니다. It may take many years to make much money. Therefore, we need to the economy plan. 돈을 벌려면 오랜 시간이 좀 걸리겠어. take many years 하면 직역하면 많은 년들이 이렇게 되지만 그냥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절약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것은 need인데 다음에 to를 붙일 때는 직접적으로 필요할 때, 강조할 때 이렇게 to를 붙입니다. 이코노미 플랜은 절약하는 계획이죠.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그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문장은 앞의 문장에서 어떤 설명을 하고 뒤에 문장에서 대등한 성격 혹은 정반대되는 내용을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프로세스형이라고 해서 복문장 규칙의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대등하거나 반대되는 성격의 문장을 나열하거나 혹은 발생순으로 나열할 때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코드로는 줄여서 PR이라고 그러죠.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다섯 번째 직역구 의역입니다. It may sound a little funny, but you didn't make very much money. 직역을 하면 일지도 몰라요. 소리를 내는 조금 우습게. 그러나 당신이 만들지 않았어요. 매우 많은 돈을. 의역을 하면 조금 우스운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잖아요.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People ask me.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요. What you come here for? 당신이 무엇 때문에 여기로 온 것인지. What for 또는 for what의 문장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for의 목적어가 what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붙였을 때는 강조할 때입니다. They come here for this new item. 그들은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여기에 옵니다. What do they come here for?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오는 거지? For what do they come here?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오는 거지? 이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for what을 앞에 사용하면, 즉 전치사를 what 앞에 붙여면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명료한 의미가 전달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I don't know for whom they come. 나는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여기 오는지 모르겠어. The bell tolls for us. 그 종은 우리를 위해서 울립니다. Who does the bell toll for? 그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나요? I don't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나는 그 종이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I don't know를 생략하면 for whom the bell tolls.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해밍웨이 작품이죠. 복문자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People ask me 할 때 ask는 두 개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누구에게 무엇을 묻다. 그래서 누구에게 해당하는 게 me는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이번 문장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올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People ask의 다양한 예문을 보여드리겠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묻는 경우는 실제 묻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말로 한다면 속담에 있다,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로 떠들어 다닌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People ask me how I have lived until now.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이 물어요. People ask me how lonely my life would be. 내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사람들이 물어요. They say that time is a broken heart.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우리말식으로 한다면 속담에 있죠.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직역을 하면 시간이 아픈 마음을 치료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They say why and where we are. 사람들은 말해요. 왜? 어디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냐고. People ask when COVID-19 is over. 사람들이 물어요. 언제 코로나19가 끝나냐고.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문장은 ask의 두 번째 목적어로 단어 대신 문장이 온 경우죠. 그래서 목적어 이자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형식 중에 어떤 단어 대신 온 것이라 해서 중문장이라고 합니다. 중복된 문장이라는 의미죠. 복문장 규칙의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 패턴형이라고 그러죠. 5형식형이라고 그래서 코드로는 FP라고 그러고 4형식의 네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FP44라고 표현합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다섯 번째 직역구 의역입니다. People ask me what you come here for. 사람들이 물어요. 무엇으로 당신이 오는지 여기 위해서. 의역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요. 무엇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오는지.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문장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문장. 이 중문장은 중복된 뜻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죠. 우리가 흔히 주절, 보절, 목적절, 목적, 보호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형. 이것은 시간이나 내용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주로 접속사가 쓰이죠. 세 번째는 if then형. 앞에 문장에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뒤에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고 영작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do while형. 앞 문장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attach형으로 어떤 단어 뒤에서 문장으로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의 목적어 대신 목적절, 즉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인데 전치사 다음에 단어가 오죠. 그 단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저서 복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팝송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문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다양한 복문장 7가지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